호야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쓰러진 한 소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 고개를 3개나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9살 또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문풍지는 덜컹거렸고 아궁이 불심한 겨우방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 또리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작더미 뒤에서 작은 짐승 하나가 떨고 있었습니다. 줄무늬가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또리는 그저 길 잃은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보리죽을 조금 떠주자 녀석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채운 녀석은 또리 품속으로 파고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또리는 녀석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호야다. 그날 밤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야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손바닥만 하던 녀석은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자랐고 몇 해가 지나자 사람보다 큰 몸집이 되었습니다. 또리는 행복했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둘이 먹으니 진수성찬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호야가 커질수록 그 발톱과 울음소리가 점점 평범하지 않다는 걸. 둘은 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리가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야였습니다. 호야는 냄새를 따라 산속을 헤매다 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곁을 지키며 다친 다리를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약초꾼 한 사람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호양이가 마을에 산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을 부자 칠성은 그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또리의 집터를 탐냈던 칠성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짐승이 가축을 노릴 것이다. 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것이다. 거짓이었지만 두려움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칠성은 하인들과 장정들을 이끌고 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 짐승의 정체를 똑똑히 확인하겠다. 마을 사람들도 몽둥이를 들고 또리네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 눈앞에 다 자란 호랑이 호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쳐라! 하지만 호야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리 곁으로 다가가 얼굴을 핥으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맹수가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마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칠성만이 분을 풀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산에서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내려왔습니다. 송곳니가 팔뚝만한 우두머리를 앞세운 무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밭이 망가지고 외양간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산골짜기를 뒤흔드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흥, 호야였습니다. 호야는 망설임 없이 멧돼지 떼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우두머리와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참 뒤 멧돼지 떼는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마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호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호야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또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호야가 행복할까? 보름달이 밝던 밤이었습니다. 또리는 호야를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둘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산중턱 커다란 바위 앞에 멈춰섰을 때 또리는 호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야, 이제는 가야겠다. 호야는 조용히 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좁은 마당이 아니라 저 넓은 산에서 살아야 할 아이야. 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너를 만난 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어. 호야, 너는 이제 저 산으로 가야 해. 저 산을 마음껏 누비며 사는 게 너한텐 훨씬 행복한 일일 거야. 호야는 또리 뺨에 머리를 비비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정말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는 것처럼 또리는 호야의 등을 가만히 떠밀었습니다. 호야는 몇 번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리가 끝내 등을 돌리고 주저앉아 흐느끼자 호야는 천천히 숲 그늘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호야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또리는 울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 호야. 그것이 둘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호야가 떠난 뒤 또리는 한동안 허전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무렵 칠성은 가짜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또리의 땅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아라. 이 땅은 본디 우리 집안 소유다. 하지만 마을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이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칠성이 내가 들고 온 그 종이는 먹물 냄새도 안 마른 가짜가 아니더냐. 그리고 할머니는 또리 아버지가 맡겨두었던 진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짓은 드러났고 칠성의 욕심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내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리는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는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또리는 끝내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또리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또리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울밤이 되면 늘 후야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또리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산 너머 어디선가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돌리자 그늘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야는 천천히 다가와 예전처럼 산이의 뺨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호야, 잘 지냈구나. 정말 멋지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둘은 눈빛 하나로 모든 걸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호야는 다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또리는 그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또 만나자, 호야. 우리는 한 식구니까. 그날 이후로 호야는 달이 뜨는 밤이면 또리를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보리죽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평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